잠깐 이 영상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죠? 왜냐면 오늘 얘기 꽤 민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카페에서, 회사 화장실에서, 아니면 복도 구석에서 친구한테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어제 걔가 또 솔직히 나만 힘든 거 아니지?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묘사해 드릴게요. 심장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귀는 빨개지고, 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고, 입에서는 그게 밖에 안 나오는 그 순간.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HD 화질로 재생되는 거예요. 왜 말했지? 그냥 참을걸. 나 진짜 왜 그랬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담화 후회의 심리. 그리고 이 감정이 사실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것까지. 뒷담화라는 단어부터 다시 보자. 근데 잠깐 우리 먼저 솔직해져 볼게요. 뒷담화라는 말 들으면 왠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르게 봐요. 인간은 하루에 나누는 대화 중 60에서 70%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잠깐, 그럼 우리 대부분의 대화가 뒷담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우리가 하는 그 대화들 대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걔 요즘 왜 저러는 것 같아? 나만 이 상황이 이상한 건 아니지? 솔직히 그 사람 말투 좀 그렇지 않아? 이건 단순히 남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방식이에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가 서로 털 골라주듯이 인간은 대화로 관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숭이처럼 진화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서 누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회의 정체 3가지. 자, 이제 그 후회의 감정을 해부해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감정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층은 인지부조화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의는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방금 내가 한 행동이 그 이미지와 살짝 충돌했어요. 그 충돌이 바로 불편함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행동한 나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겼다는 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층은 생존 본능이에요. 권위자 앞에서 또는 상사 앞에서 들켰을 때 유독 더 무섭죠?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위계 안에서, 집단에서 배제될 위험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지금 맹수한테 쫓기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심장 두근, 얼굴 빨개짐, 머리 하얘짐, 다 같은 거예요. 위험 감지 시스템 풀가동.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2만 년 전부터 세팅된 인간의 기본 사양입니다. 세 번째 층은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 나빠요. 였을까요? 아니에요. 나 좀 힘들었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내 편 좀 들어줘.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직접 꺼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약해 보일까봐, 예민해 보일까봐, 부담 줄까봐. 그래서 감정 대신 사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 서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삼성인들도 말실수했다. 근데 이게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말 때문에 식은땀 흘린 적 있거든요. 공자 이야기. 공자가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해졌겠죠? 근데 공자는 변명하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나의 부족함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나도 당황했고 나도 부끄러웠을 텐데 그 상황에서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한 거예요. 완벽해서 성인이 아니라
실수 후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죠. 장자 이야기. 장자는 권력자를 풍자하는 글을 썼다가 그 말이 돌아가서 오해를 샀어요. 그런데 장자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에 해명하고 반응하면 그 말에 더 힘이 실려요. 조용히 있으면 그 말은 흩어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야기.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엄청 직설적이었어요. 상대방 틀리면 바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관계가 틀어졌고 크게 반성한 뒤 화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내 생각엔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 유명한 프랭클린의 겸손한 화법이 된 거예요. 실수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 지금 그 상황 한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이슈를 키우지 마세요. 괜히 아까 그 말은요 하면서 먼저 꺼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게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신경 쓰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해요. 나는 내가 무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객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음에는 감정을 직접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나 요즘 좀 지쳐있는 것 같아. 그 상황이 나한테 좀 힘들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더 용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계도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그 장면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후회한다는 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충분히 좋은 신호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그날의 실수 하나로 여러분의 품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의 선택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자도 장자도 프랭클린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수한 뒤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느냐가 그들을 역사에 남긴 거죠.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해 배우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괜히 말했다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수습하셨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